팔가조를 그려보죠. 팔가조는 효도를 아는 새라 하여 효금, 한고라 하는데요. 검은 까마귀의 일종으로 부모새가 늙으면 모이를 물어와 봉양하는 습성을 가진 새라고 하네요. 이 새가 우는 모습을 그리면 이는 자손들의 효행을 높이거나 높여주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비교하는 새로 자주 등장하죠.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팔가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네, 팔가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가조는 효금이라고 그랬죠. 효금이 뭐죠? 효성스러운 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팔가조를 많이 그린다고 그랬죠. 그 어머니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새가 아프면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고 그러면 어린 아기 새가 모이를 물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는 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팔가조를 사람들이 예로부터 즐겨 그렸던 겁니다. 특히 유교 사상이나 아니면 효사상이 강할수록 이 새는 민화든 어디에든 자주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팔가주를 그려보도록 하죠. 팔가주도 당연히 새니까 새는 가운데 구선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구선을 그리고요. 우리가 구선을 그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네. 구선을 그린다는 건 부리의 가운데를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부리의 가운데를 잡고 위로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아래선 해주고 여기에 콧구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녕과 여기에 사이에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는 다른 것 같지 않고요. 바로 이 상추에 요 콧구녕과 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털이 좀 솟아 있습니다. 이 털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꼭 벼슬처럼 그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가운데 구선, 위에 상취, 하취, 콧구녕, 그리고 눈 뒤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불이 그 귓구멍 같은 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렇죠. 이런 털이 이렇게 깃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깃털 같이 탁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머리를 합니다. 자,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팔가조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까마귀과라고 그랬잖아요. 까마귀과예요. 이렇게 까마귀과. 그렇기 때문에 색이 다 진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까마귀과니까 전부 다 시커멓겠죠? 야, 그럼 한번 이제 완성을 점점 시켜볼까요? 예. 구선, 그 다음에 상취, 콧구녕, 하취, 그리고 사이에 그리고 눈 뒤에, 그렇죠. 이공. 그래 놓고 요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털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 놓고 닭벼슬처럼 털이 있죠? 그래 놓고, 네. 이렇게 예,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얘는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검은 까마귀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는 전부 다 이렇게 검습니다. 이렇게 등을 해주고요. 이렇게 등을 해줍니다. 야, 그래 놓고 등 부분에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날개깃이 있겠죠? 야, 항상 여기에 이렇게 날개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깃. 예. 이렇게 날개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날개깃 중에, 예, 잘 아다시피, 시커먼 긴 날개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날개깃이 이렇게 있죠. 긴 날개깃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고, 그 다음에 꽁지가 있습니다. 꽁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꽁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전부 까마귀라 앞에 모든 가슴털이고 어디고 다 시커매요. 다만 좀 더 여리게 그리면 됩니다. 조금만 더 여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것이 그래 놓고요. 부리와
부리와 다리만 색을 좀 넣어주면 좀 더 확연한 새의 느낌이 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부리색을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부리색을 넣어주고, 그 다음 다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다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네,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무늬가 있겠죠. 이렇게 발톱이 있을 테고, 무늬가 있습니다. 이 뒤쪽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여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팔가조 그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의 모양이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 뭐 한번 얼굴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야, 저는 뭐 다양하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보십시오. 어깨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아는 이렇게 해놓고 날개를 넣기 위해서, 네,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 놓고, 네, 긴 날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꽁지를 좀 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앞가슴 쪽은 좀 더 여린 색으로, 이렇게 여린 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보다시피, 네, 확연한, 예, 새가 나오겠죠. 이때도 똑같이 발은 좀 색을 써서 조금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여기에 무늬를 좀 넣어주면 조금 더 확연해집니다. 이 발가락에 관한 한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죠? 제가 독수리든 학이든 해서 발가락의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가셔서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한 후에 여러분이 이 눈도 좀 뭐 색을 넣고 싶다 그러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눈도 좀 색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넣어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을 조금만 해주면 되겠죠. 네. 이것이 팔가조 그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가조가 꼭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축축축 그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얘를 올려다보는 새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하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립니다. 너무 모양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등털을 그리고요. 등털에서 제가
얘기했죠? 여기에 깃이 이렇게 있다. 요 깃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놓고 네, 긴 깃이 있겠죠. 이렇게 긴 깃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테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배 부분과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냥 탁 나오죠. 그래 놓고 뭐 굳이 색을 안 넣고 다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넣고 싶으면 넣고 넣기 싫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놓고 뭐 나는 사실은 뭐 검정으로 하고 싶다 그럼 검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예, 우위를 쳐다보는 뭐가 됐죠? 그렇죠. 팔가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눈도 이렇게 좀 해주고 부리도 이렇게 해주고 그냥 이러면 팔가조가 완성이 되죠. 이런 다양한 모양들을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서 완성작으로 이 새를 그린다면 효의 상징인 팔가조 그릴 수 있겠죠. 완성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